네, 2018년 3월 6일 혼자 사는 법. 네, 러블릭스 버터플라이 듣고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올림픽 기념송인가요? 예, 맞습니다. 특별히 네 올림픽이기도 하고 이제 조금 있으면 또 패럴림픽 동계 패럴림픽도 이제 3일 뒤에 하니까 한번 골라봤습니다. 예. 좋은 선곡이었습니다. 그럼요, 당연히 좋은 선곡. 웅장하네요, 오프닝이. 예, 다들 뭐 올림픽 잘 보셨나요? 예. 너무 재밌었죠. 네, 저는 그 설 연휴가 끼어서 올림픽 하는 기간 동안 본가에 내려갔다 왔는데 진짜 집에서 하루 종일 올림픽만 보고 있는데 TV 틀어놓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할아버지 때 가서 먹고 자고 올림픽 보고 먹고 자고 올림픽 보고 좀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장 과장님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저는 그냥 나중에 끝나고 결과만 뭐 하이라이트. 예. 이게 따더라. 따면 좋은 거고. 따면 좋은 거고 안 따면 슬픈 거고. 예, 저는 결과만 보는 걸 좋아해서. 근데 이번 경기들이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서 해서 그런지 과정들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되게 좀 재밌었어요. 네, 보는 재미가 좀 있더라고요. 저는 특별히 그 설상 종목 있잖아요. 설상 종목 재밌는 거 처음 알았어요. 특히 프리스타일 스키 재밌는 거 맞아. 진짜 처음 알았어요. 원래 우리나라 빙상이 좀 인기였잖아요. 네, 빙상이 이번에 인기였는데 설상 재밌더라고요. 예, 저는 처음 알았어요, 진짜. 장 과장님의 표정에서 관심 없음을 느낄 수 있어요. 네, 오늘 또 방송 시작하기 전에 특별히 또 2부에 모실 또 우리 동네 전문가 두 분 오셨는데 한번 인사 한번 해주실까요? 네. 인사해 주세요.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먼저 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방송이 진짜가 나타나셨어요. 진짜 전문가 나오셨는데 진짜요. 진짜가 나타났다. 네, 어떤 주제인지 궁금하시죠? 이따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하게 두 분이 나오셨는데 네. 저희 편안하게 그 성함을 기억 못 하실 거니까 동네형 A와 동네형 B. A, B형. 네, A형, B형. A형, B형. A형, B형으로. 네. A. 어쨌든 뭐 호칭은 뭐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요. 네. 예,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자 1부 순서 사행사색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파헤쳐 본다. 사인사색. 네, 드디어 첫 번째 시간이죠. 4인사색. 네. 오늘의 주제 뭔가요?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나만의 공간 꾸미기. 굉장히 뭐 부끄러운데요, 느낌이. 나만의 공간. 나만의 공간. 그냥 내 방이나 뭐 내 나만의 집 공간. 꾸미기. 네. 저 요즘 뭐 셀프 DIY 많이 하잖아요. 셀프로 맞아요. 많이 셀프로. 한다는 얘기 많이 들은 것 같아요. 자취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하지 않나요? 관심이 많죠. 네. 근데 DIY라는 게 이게 은근 돈이 많이 드는 일이라서 물건 하나 사고 뭐 그러려면은 은근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소품 하나하나가 이거 바꾸면 저것도 같이 바꿔줘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관심을 가질수록 돈이 들어가요. 일단은 제가 뭐 이제 혼자 사는 사람들 얘기 들어가 보기 전에 여기 오늘 게스트로 오신 분들 이제 아까 잠깐 들었을 때 가정이 있다고 들었는데 제가 궁금한 게 뭐였냐면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에서도 그 결혼을 앞두고 이제 이제 집을 사서 인테리어를 막 이렇게 하는 분들이 계셨어요. 네. 어떠셨는지 그때? 그러니까 집을 처음 샀을 때 인테리어를 생각을 하는데 뭐 말씀하신 것처럼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제한적인 거죠. 근데 이제 꼭 이거는 내가 양보할 수 없다. 뭐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뭐 남자 같은 경우는 뭐 자기 서재 같은 거, 그렇죠. 뭐 PC 뭐 이런 중요하죠. 거. 그리고 저는 음악을 좀 좋아해서 그런 스피커 뭐 이런 거. 집사람이 그렇게 반대하는데도 고급 스피커를 막 사놓고 뭐 그런 게 좀 있죠. 놓칠 수 없죠. 그게 그거 아닌가요? 남자 만날 때 막아든 3대 취미 막 이런 3대 거. 취미? 뭐가 세 가지가 있었던 것 같은데
뭐 피규어 이런 것도 들어갈까요? 아닌 것 피규어 같아요. 정도는 안 들어가나? 피규어 정도는 아니 자동차 튜닝이랑 자동차 튜닝 그다음에 그 스피커 그다음 하나는 기억이 안 나요. 카메라였나? 카메라도 카메라도 들어갈 돈 수 많이 있죠. 들어가요. 시계였나요? 시계 기억이 잘 안 나요. 하여튼간 시계 비싸죠. 네. 시계 비슷하죠. 남자가 취미로 갖지 말아야 하는 그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저는 스피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얼마나 합니까? 제가 얼마짜리? 그렇게 비싼 건 아니고요. 그냥 뭐 100단위 이상입니다. 일단 이상 어마어마하네요. 그렇군요. 청음하러 한번 가보고 싶네요. 청음샵처럼. 그러니까요. 다음에 바꾸실 때 저희 방송국을 위해서 마포 FM의 기증을 버리시지 말고 여기다가 기증해 주세요. 정말 필요한 곳입니다 여기. 네, 농담인데 굉장히 지금 어려움을 주셨어요. 우리 A 형님이셨고 B 형님은 어떠셨어요?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보통 남자가 신경을 잘 안 써요. 네. 그렇죠. 보통 이제 여자 네. 측이 하자는 대로 하면은 평화롭습니다. 보통 주도권을 그렇게 많이 가져가더라고요. 이 주도권이라고 보다 이제 언쟁을 하기 싫기 아. 때문에 언쟁이 하기 네, 싫기 때문에 그렇죠. 놔주는 거다. 그렇죠. 네. 대신에 저는 TV는 좀 사소했습니다. TV는 큰 거. 네, TV는 큰 걸로. 화질과 크기는 네. 포기할 수 없다. 네, 그렇죠. 스포츠를 또 네네. 즐겨 보시기 혹시 때문에. 그 가구에서 충돌은 없으셨나요? 가구도 저는 뭐 개인적으로 욕심이 없어서 네, 그냥 와이프가 하자는 대로. 집안에 이제 디자인식으로 이렇게 좀 꾸미는 거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제 여성분들의 취향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가구 같은 것들 이런 네. 것들은 진짜. 크게 영향을 끼치잖아요. 아무래도 네. 집안 분위기 전체적으로 네. 크게 그 신경을 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좀 많이 관심을 가지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저희 아버지가 가구 인테리어를 하세요. 오. 가구 공장을 하시고 가구 싸게 공장 됩니까? 어쨌든 가구 공장 하시면서 가구 인테리어를 하는데 저도 이제 입사하기 전에 막 이렇게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일을 좀 도와드렸던 적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신혼부들도 많이 가면은 견적 와서 이제 뭐 얘기하는 것도 그래요. 뭐 여자 쪽 보통 여자 쪽 취향들을 많이 따라가긴 하더라고요. 네. 각자 A 형님은 그 스피커를 사수를 하셨는데 이 집안에 꾸미는거나 정말 원하는 거 한 가지쯤은 다들 있으시지 않으세요? 혹시 그런 거 있으면 하나씩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나중에 누군가 같이 산다면 이거 하나만큼은 내 취향대로 하고 싶다. 그런 거 혹시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군요. 네. 저는 사실 남자지만 그런 쪽에 관심이 많거든요. 뭐 소품도 디자인 소품 이런 것도 관심이 많아서 디자인 소품은 뭐가 있나요? 그러니까 좀 소품을 사더라도 일단은 제 예쁜 거. 취향이 있는 거죠. 나름의 취향 그런 나름의 것들이 있기 취향. 때문에 뭔가 하나 딱 물건을 잡아서 이것만은 사서 이거보다는 이게 또 전반적으로 조화가 돼야 되거든요. 아 전체적으로 왁구가 네네 맞는다. 그렇죠. 톤앤 매너가 맞아야 되고 어. 그렇기 때문에 뭔가 하나만 딱 사서해서는 안 됩니다. 나만의 스타일로 그렇죠. 전반적으로 딱 구성이 돼야 이게 좀 저런 분은 이제 때문에. 싸우시는 거보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맞는 취향이 맞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그게 참 최적이죠, 사실. 어렵죠. 나리 DJ님은 뭐 없으세요? 글쎄요, 저는 근데 일단은 그 아직 막 자취를 하고 있는 게 아니어서 그냥 제가 요즘에는 좀 이게 하숙은 어떻게 보면은 그 제가 그냥 거기에 얹혀 사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다 보니까 막 침대랑 네. 그 벽지랑 뭐 장판이랑 책상 이런 게 다 정해져 있는 네. 거기에 있는 꾸밀 수가 가구여서 없죠. 네, 제가 꾸밀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좀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나중에 자취를 하면 뭐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막연한 것 같습니다. 네. 딱히 이렇게 혁 PD님은 뭐 없어요? 저요? 가구? 저는 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버지가 하시잖아요. 아버지가 하시잖아요. 사실 근데 이제 이게 사실 좀 애매한 게 뭐냐면은요. 가구 같은 경우에는 이게 혼수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게 외국은 그게 없는데 우리나라는 남자는 집이고 여자는 혼수해서 혼수의 개념으로 가구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 만약에 이제 미래 와이프 될 사람이 만약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 그러면은 난감한 거예요, 그것도. 네. 아니 근데 뭐 바꾸면 되죠. 아버님이 뭐
뭐 공짜로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정도로 뭐 공짜로 결혼 선물 그냥 아들이 받아야죠. 결혼하는데 그럼요. 결혼 선물로 가구 하나 정도. 가구 하나 정도. 가구뿐이겠으니까 싱크대 붙어가기 전까지. 네. 전체 마음속에 다 있었어 그냥 이미 생각해두고 있었네. 라고 하면 이제 도둑놈이죠 제가. 동- 제가 완전 불효자식이죠. 그러면은. 돈이 예. 부으셨어요. 아 저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가구는 쇼파. 만약 집 안에서 이거 하나만은 정말 내 의지, 내가 원하는 모델로 가져가고 싶다. 집이 커야 되겠는데요. 쇼파가 2인용도 있고 3인용도 있고 1인용도 있습니다. 요즘 그 리클라이너 리클라이너. 엄청 편하더라고요. 리클라이너 그거. 어마어마하죠. 네. 근데 안 이뻐요. 음. 뭔가 뒀을 때 뭔가 잘 이쁘지는 않더라고 리클라이너가. 쇼파 예쁘고 아주 푹신한 예, 그런 쇼파. TV 앞에 리클라이너 하나 있으면 그냥 거기가 잠자리고 거기서 벗어나는 살죠. 거 아니에요? 네. 어느새 이불이 거기가 있고 컵홀더도 있어요. 컵홀더. 네, 무라이즈. 컵홀더 있어가지고 네. 그냥 거기다 물컵이나 뭐 음료수 집안 넣고 소파인데도 컵홀더가 아, 그 있어요. 있더라고요. 오. 굉장히 요즘 쇼파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아, 쇼파에 그게 또 있으시구나. 아, 예, 집에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쇼파가 3가지 종류가 있어요. 가지고 계신 네. 거예요? 1인용. 어. 아, 1인용이 1인용 3개를 붙여서 쓰시는 아니 거예요? 아니 각자 이제 다른 방에. 그 방에 다 집이 과장님 엄청 방이에요? 큰 제 방은 아니에요. 일단 제 집은 아니니까요. 세 개면 저희 부모님 집이니까요. 그래서 2인용 쇼파가 여기저기 잘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쇼파를 굉장히 좋아해서 이케땡을 이케땡 쇼파 앉으면 어마어마해요. 그렇죠, 편하죠. 네, 굉장히 편합니다. 그래서 각자 이렇게 하나씩 있을 것 같고 갑자기 DIY 하다가 갑자기 쇼파에 갑자기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이케땡에 대해서 좀 까고 싶은데 그런가요? 이제 그거는 너무 이제 분량이 좀 다음에 돼서 하시죠. 네, 다음 나중에 하는 걸로. 나중에 하는 제 사랑 이케땡 싸우시겠어요. 주기적으로 갑니다. 이케땡. 예, 앉아보고요. 뭐 어쨌든 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네. 각자 이제 어떻게 꾸미는지 아 그렇죠. 한번 DIY 주제였죠. 그렇죠. 나만의 공간. 나만의 공간. 나만의 공간. 나만의 일단은 공간. 제가 기숙사 생활을 했을 때 생각을 하면은 사실 3명이 같이 쓰잖아요. 사실 오픈 공간이에요. 사실은 오픈 공간이고 아까 나리 디자인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것도 역시나 제게 없죠. 네, 그죠. 그러게요. 벽지도 학교 거, 침대도 학교 거, 가구도 학교 거. 뭔가 가져와서 배치를 해도 상관은 없나요? 그러니까 그게 딱 제한돼 있어요. 내 책상, 뭐 내 이거 이렇게 했는데 제가 한 번은 어떤 애를 한번 봤냐면은 2학년 때인가? 제가 학교에 좀 늦게 들어갔으니까요. 2학년 때 어떤 제 선배 동생이 이제 알아서 애가 다 방 배치를 하는 거예요. 자기에 맞게 방 배치를 하더라고요. 같이 쓰는 방인데. 예, 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구를 하나 떼서 줬다 갔다든지 그 옆에는 이제 이렇게 한다든지 참 도대체 저는 그렇게까지 못하겠는데. 기숙사가 그런 공간이 있어요? 없는 공간에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신기하네. 없는 제가 공간에. 생각하는 기숙사는 딱 붙박이로 딱 붙어 있어가지고. 아 그게 이제 저는 이제 방 하나에 다 들어가요. 3명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왔다 갔다 뺄 수 있게 하는 그런 가구 하나 세팅이 되긴 했었어요. 뭐 2층 침대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침대가 위쪽에 있고 밑에는 다 가구 책상이에요. 벙커요. 예, 벙커. 그것처럼 위에는 침대고 밑에는 다. 그래서 침대가 2층 침대가 아니고 다 하나씩 침대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런 데는 예를 들어 막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나는 잠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라 무조건 내 침대를 써야 돼. 이래도 내 거를 가져오거나 이러지 못하겠네요. 가져올 공간이 없죠. 아니 일단. 벙커 침대를 바꿀 수는 없죠. 그러니까 그거 있는 걸 그냥 써야 되니까. 그냥 뭐 벙커도 아니에요. 위에 이렇게 있으니까 이해가 잘 안 되시나요? 벙커에 그런 거를 2층인데 2층인데 밑에 1층은 책상이고 2층이 자기 침대인 거죠. 그렇죠. 꽤 네. 벙커입니다. 네, 그런 걸 벙커라고 네. 부르더라고요. 뭐 어쨌든 그렇구나. 그렇으면 전혀 저희- 자율도가 없네요. 자유도가 없어요. 아니 사실. 여기 계신 분들 다 기숙사 자취 저 있고 하숙하시는 분이 2분이나 계시는데 주제가 이게 맞는 주제예요. DIY 주제인데 DIY를 할 수 없으신 분들이 2분이나 계시는. 반이 DIY를 못 하시는 분이. 그래서 이제 저는 책상을 좀 꾸미거나 사실은 저보다는 그나마
조금 자유로운 게 하숙일 거예요. 네 맞아요. 왜냐면 하숙은 자기 아까 공간이 하나 있다면서요. 저보다 좀 더 자유로운 게 하숙일 거예요. 사실은. 할 수는 있구나. 저도 그래서 막 뭐 직접 뭘 만들어서 가구를 들여놓거나 하는 거는 못해도 네. 그래도 그냥 방 자체를 꾸밀 수는 있잖아요. 어쨌든 저만의 공간이니까 저가 혼자 쓰는 공간이니까 그래서 저는 보통은 이렇게 벽에다가 요즘에는 매트망 이런 거 많이 네. 팔아서 여기 이렇게 붙여놓고 거기다가 그냥 이제 걸어놓고. 네, 그냥 제가 뭐 같이 친구들이랑 찍었던 사진이나 제가 좋아하는 그림들 같은 걸 이렇게 걸어놓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소소하네요. 네, 그런 정도로 많이 하더라고요. 가이땡 매트망 네, 많이 그거. 하거든요. 그런 거 가이땡. 아니면 폼보드 사서 이렇게 쫙 네. 해놓고. 폰보드는 뭔가요? 폼보드 그 저거 누구랑? 저런 거. 저 뒤에 보시면 저런 거. 앞쪽 꽂으면은 툭 저런 거. 아 저런 걸로. 저런 거. 저런 거. 라디오에서 저런 거. 여러분들 상상해 보십시오. 뭘까? 뭘까 대체? 뭘까? 아예 지금 오늘은 영상을 찍고 있어서 아마 영상을 유튜브에서 보시는 분들은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아, 네, 맞습니다. 네. 유튜브 맞아. 저희 이제 유튜브에 올라가는 거죠. 아, 예, 지금 네. 뭐라고 검색해야 저희 볼 수 있는 거예요? 마포 FM 혼자 사는 법, 혼자 사는 법. 그냥 혼자 사는 법 아마 검색하시면 나올 거예요. 네. 지금까지 녹음한 것들이 쭈루룩 들을 수 있는 거. 제가 바빠서 쭈루룩은 못 올리고 하나 올라가 있습니다. 첫 회 방송이 올라가 있어요. 천천히 들어오셔도 네, 됩니다. 천천히 생각나실 때 들어와서 댓글 좀 남겨주시면 제 개인적으로 선물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같은 거 제보해 주셔도 재밌을 것 아, 같아요. 네. 주제가 이런 건 어떤지 궁금하다. 욕 써주셔도 돼요. 욕 너네 해도 왜 돼요. 방송 그렇게 하냐? 네. 뭐 딱 이런 집어가지고 장 과장님 쳐라. 삐비비 와 이렇게. 선물 드립니다. 선물 드려요. 댓글 IP 다시는 추적해서. 분들, 선물 드려요. 네,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오늘 참 방송이 참 상당히 러프하네요 오늘. 네. 네, 상당히 러프하네요 오늘. 그러면 뭐예요? 그럼 자취하시는 분들은 뭐예요? 뭘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그 요즘 DIY를 보면은 인터넷이나 이런 거 찾아보면은 굉장히 제대로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뭔가를 가구도 직접 만들고 뭐 가구가 예전에 있던 거를 직접 칠을 다시 한다거나 뭐 이렇게 해서 아예 새롭게 만드는 정말 말 그대로 DIY를 하시는 네. 분들이 많은데 저는 그 정도까지 금손이 아니어가지고 그 정도까지는 못하더라도 뭐 예를 들면은 그런 거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제가 투룸이 지금 집이 투룸인데 굉장히 평수가 작아요. 작은 거를 투룸으로 해놨기 때문에 문을 닫아놓으면 굉장히 답답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저는 문짝을 뗐거든요. 문짝을 떼고 제가 좋아하는 천 같은 거를 크게 떼가지고 네네. 그걸로 그냥 커튼처럼 쓴다거나 그렇게 하니까 훨씬 공간도 넓어 보이고 의외로 부지런하시네요. 뭔가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가볍게 할 수 있습니다. 요즘. 그냥 봉 하나 사서 달면 되기 때문에 네, 그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요즘 많이 DIY 용품도 네. 아예 코너가 있어가지고 쉽게 구할 수 있더라고요. 그거 좀 상당히 심각하네요. 네. 문 하나 있고 없고 차이가 꽤 컸어요. 문을 열어놓더라도 평소에 네. 열린 문이라도 없는 게 낫더라고요. 차라리. 혹시 예전에 그 냄비 사건 때문에 문을 없애신 겁니까? 아 아닙니다. 그거는 냄비 사건. 근데 그거 다시 방을 빼실 때는 다시 원상복귀를 해야 그렇죠. 되잖아요. 네. 문 같은 거 정도는 나사만 돌리면 되기 때문에 그 문들은 어디에 지금 보관되어 있나요? 침대 밑에다 이렇게 싹. 그것도 안 부러지도록 조심해야겠네. 네. 어쨌든 집주인님 오시기 전에 다시 이렇게 걸어놔요. 저거 상당히 신박한 것 같습니다. 진짜. 좁은 집에서 쓸 때는 좀 좋은 것 같아요. 문을 아예 없애는. 이거 완전 꿀팁이네요. 이거 진짜. 어차피 혼자 사니까. 어차피 혼자 네. 사는 정말 혼자 사는 방법이네요. 그리고 저도 이제 인테리어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것저것 막 소품들을 사고 막 그래봤어요. 근데 이게 전반적으로 이 아까 말씀드렸던 톤앤면허가 좀 맞으려면은 가장 큰 부분이 바뀌어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짤짤하게 뭐 쓰레기통 이런 협탁 이런 걸 바꿔서는 그런 거 하나하나 이쁘게 사서는 좀 분위기가 안 바뀌고 크게 바뀌려면 바뀌었다는 느낌을 주려면 정말 벽지 이런 톤이 크게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거를 이제 하기는 쉽진 않죠. 그게. 세입자의 입장에서 좀 하기도 힘들고 주인한테가 해줘야 되는 부분인데. 그리고 제일 걸리는 게 요즘 저희 막 뭐라죠 체리색 몰딩 몰딩이 굉장히 좀 많이 거슬리는 경우가 많아요. 두껍게 몰딩이 되어 있는 경우. 요즘 나오는 집들은 그냥 하얗게 벽지랑 청결해가지고 깔끔하게 나오는데 그 저기 방의 구석 네 모서리 부분에 모서리 부분에
요즘에는 그 깔끔하게 나오는데 옛날 집들은 옛날 이제 집들은 체리 갈색 체리색 안 이뻐요. 이뻐요. 색.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그거는 제가 세입자 신분이지만 집주인께 양해를 네, 구하고 네. 이렇게 하면 훨씬 집이 더 좋아질 거다. 라고 양해를 구해서 시도를 했는데 이게 한번 손이 가다 보니까 너무 일이 많이 커지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하신 거예요? 네. 그냥 마스킹 테이프 해가지고 칠하면 돼서 그 정도는 이렇게 했는데 이게 막 싱크대 이쪽은 못 건들겠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방만 어설프게 되어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났죠. 그렇군요. 저는 그 벽지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에 진짜 공감을 하는 게 제가 사는 하숙집이 되게 오래된 집이어서 그 벽지가 되게 약간 그 어르신 분들이 좋아할 것 같은 스타일. 약간 꽃인데 큰 꽃, 장꽃. 이게 막 화려한 꽃은 아니고 약간 희미하게 보이는 약간 이렇게 연분홍. 빛에 따라서 잘 보면, 약간 빛나거나 하는 그 벽지 잘 보면 얼굴 모양도 보일 거예요. 아 그래요? 농담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런 벽지에 또 장판은 그 노란색 장판 있잖아요. 최악 정말. 노란색 장판. 네 있더라고요. 아니 요즘 다 우드라고 네. 다 깔려 있는데 아직도 노란색 장판 심했다. 그건 좀 심했다. 그래서 네. 뭘 어떻게 제가 못 꾸미려고 해요. 해도 러그를 까시면 되겠네요. 이케땡 가시면 싸요. 충격인데요. 이케땡 마케팅 팀에서 나오셨어요. 이케땡도 와요. 엄청 공부하시네. 친환경. 네. 장 과장님 방 어떻게 꾸미셨나요? 저는 글쎄요. 남자의 방이 사실 꾸미거나 자기가 뭐 이렇게 할 게 별로 없는데 네. 저는 다 제 방이 이케땡으로 되어 있어요. 이케땡을 가서 가장 마음에 드는 부스를 타겟을 하나 잡아가지고 거의 그 시리즈로 그냥 그대로 갖다 놨어요. 그게 사실 그런데 최고예요. 네. 통일시키는 게 가장 좋죠. 아주 통일시켜요. 그래서 톤이 다 화이트 톤이에요. 화이트 톤이고 잘못 보면 약간 병원 느낌도 나고 약간 호텔처럼 꾸며놨는데 좋습니다. 전 나가면 이제 어머님이 오셔서 다 치워놓으시고 들어오면 깨끗해져 있고. 갑자기 씁쓸해지네. 거기까지만 안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갑자기 욕 먹을 것 같은 느낌. 딱 그 부분 말 안 했으면 아주 좋았을 텐데. 편해요. 아주 편해요. 자, 뭐 기숙사 사는 사람들이거나 기숙사 하숙 자취는 알아서 해야 된다는 거, 제가 알아서 해야 된다는 거, 그게 있죠. 알아서 해야 된다는 거. 뭔가 이게 주제가 잘 어울릴 것 같은 사람들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나름 재밌는 얘기들은 좀 나온 것 같아요. 보니까 특히 그 하숙이 아니고 노란 장판. 노란 장판과 장판에 문짝 떼고 문짝. 야, 키포인트가 있네요. 예. 근데 그 노란 장판이 제가 그 하숙 방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게 그 있던 사람이 나가고 난 후에 그 공백기가 있잖아요.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기 전에 그때 도배를 새로 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에. 근데 제가 이제 그 전에 살던 분이 있다가 제가 거의 바로 들어갔어요. 그분이 나가자마자 한 일주일인가 2주일 뒤에 바로 가서 이제 도배를 할 시간이 없어서 없었군요. 약간 운도 안 좋았던 것 같은 거예요. 다른 데 보면은 슬쩍 보면은 밑에 그 진짜 우드로 된 거 있고 요즘에는 밑에 한 분이 나가셔서 이제 새로 도배를 하고 계시는데 괜히 부러워서 저 방으로 옮겨달라 그럴까 이런 생각도 하게 괜찮네요. 되고. 옮겨달라고 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에 고민 중이에요. PD님도 아니면 잠깐 나갔다 오세요. 그런 정도 빠졌다가 다시 들어가는 모르 정도. 모르 정도. 모텔 가서. 어쨌든 사인사색 혼자 사는 이야기 나만의 공간 고민이었고요. 네. 노래 한 곡 들으시고 2부 순서 진행해보도록 하면서요. 노래 뭐였죠? 네, 제가 골랐는데요. 오마이걸의 비밀 정원이라는 곡입니다. 네, 노래 듣고 오시겠습니다. 네, 잘 듣고 왔습니다. 이번 시간은 오늘 정말 전문가분이 있어요. 오늘 펜 꺼내야 돼요, 노트랑. 오늘 지금 기록을 우리 동네 전문가들의 부동산 전문가이신 예. 두 분이 나오셨습니다.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말 기다렸습니다. 정말 전문가분들이 오셨어요. 경제 TV 같은 데서 나오는 그런 내용인데. 그런 내용. 바로 부동산 전문가 홍재훈, 최상필님. 안녕하세요.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마이크. 안녕하세요. 네, 이제 들리네요 많이. 부동산 대행사 법인을 운영하고 개인 투자자를 하고 있는 홍재훈입니다. 아 진짜다. 우와. 진짜 전문가. 네. 같이 함께하고 있는 최상필입니다. 이야. 반갑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진짜 그 어떻게 보면 제가 요즘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게 뭐 재테크. 이제 어떻게 하면 재테크를 해야 되는지 그냥 어렵거든요. 그쵸. 회사 일을 너무 하고 어려워요. 회사 업무 치다 보면 뭐 주식 좀 한다 그랬다가 또 코인 하셨나요? 괜히 또 뒤늦게 코인 알았다가 아, 또 네. 이제 막 마음 저리고 다행히 안 샀습니다 코인. 코인은 저도 안 네. 했습니다. 잘하셨네. 그 막연하게 우리 부동산은 왠지 돈 많은 사람들이 해야 될 것 같고 맞아요. 굉장히 사실은 강도가 그렇죠. 높단 예. 말이에요. 돈이 있어야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그런 들잖아요. 느낌. 예. 오늘 그 재테크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부터 이제 3회 연속 부동산 네, 3회 부동산 시리즈로. 3회로 될까요 이거? 너무 알짜배기 고정으로 준비인데? 해야 되나요? 고정으로.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내용들을 잘 들어보시면 그 진짜 우리가 몰랐던 것들 많이 알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기대됩니다. 예. 그러면 이 정말 이 동네 전문가들이 저한테는 이제 동네 형들이거든요. 네, 동네 형들인데 좋은 형 두셨네요. 동네 어느 형들인데, 동네예요? 저 별로 이사 가게. 정말 이 재테크 부동산 잘 하시는 분들인데 굉장히 그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부동산으로 이익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부동산을 이익을 보려면 먼저 부동산을 어떻게 하면 투명하게 볼 수 있을까? 그러니까 흐름을 봐야 되는데 네. 자꾸 여러 가지 뉴스들이 가미되다 보니까 아. 투명하게 못 보는 거죠. 저 네. 뉴스가 굉장히 많이 그래서 나오죠. 투명하게 볼 수 있는 네. 법을 좀 배워야 돼요. 아. 사실은 언론에서 계속 매스컴에서 얘기를 하는 게 투기로 자꾸 연결시키거든요. 사실은 부동산 투기 이러고 부동산만 딱 떠오르면 왠지 그런 느낌이 예, 들어요. 그런 느낌이 좀 드니까 그런 뉴스를 보면 좀 안타까운데 사실은 지금 기자분들이 뉴스를 쓰는 게 예. 자극적인 뉴스를 많이 써요. 그러니까 실제 있는 팩트보다는 이 조회수를 놀리기 위한 그러니까 이 기사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 논리랑 맞지 않는 기사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부동산 같은 이슈를 넣기 위한.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떤 핫한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에 안 좋은 얘기를 하면 되게 핫한데 안 좋은 얘기니까 궁금해서 사람들이 조회를 몰려들죠. 하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제대로 못 보죠. 그래서 투명하게 볼 수 있게 시선. 그런 시선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을 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어, 합니다. 네. 투명한 시선. 투명한 네. 시선. 뭐 공부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그럼요. 공부가 필요하죠. 어떤 공부를 우리가 돈을 해야 버는데 공부를 안 하면 안 되죠. 네. 돼요? 그러니까 투자를 함에 있어서 가장 안타까운 게 남이 하라고 해서 이게 좋다더라. 네, 이게 이거 좋다더라. 뒤늦게. 네.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투자하는 사람들은 각자의 다 철학이 좀 있어요. 근데 그 철학이 없으면 좀 힘들죠. 그래서 제가 그 아까 시선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좋은 시선을 보려면 사실은 경제 부분을 좀 알아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경제 사이트를 좀 많이 들어가서 보셔야 되고 근데 사람들이 잘 안 보잖아요. 경제 사이트를. 그게 가장 큰 어려워요. 네. 투명하게 보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자면 서울의 집값이 과연 정상적인 집값일까 궁금하잖아요. 그거 궁금하네요. 계속 올라갈까? 네, 그렇죠. 그 강남 집값은 뭐 지금 이게 진짜 버블이 껴 있는 게 맞는가? 맞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강남에 있는 집값이 저희가 볼 때는 버블이 아니거든요. 정상적으로 가고 있거든요. 실제로 통계가 있어요. 그 정도 값어치를 한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통계가 있는데 그 통계를 어떤 거로 보냐면 그 우리나라의 국채, 그러니까 AA 플러스라는 국채를 갖고 1980년도부터 지금까지 투자했을 때 그 값어치의 상승 효과, 실제 강남의 집값이 오른 효과의 그 비교를 하자면 왜냐면 그 국채의 AA 플러스라면 되게 좋은 국채거든요. 근데 강남은 어쨌든 되게 좋은 물건이니까 그렇게 비교했을 때 사실상 그 갭이 그렇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강남에 있는 집값이 버블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강남은 사실은 70년대, 80년대는 경기도였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네. 경기도였죠. 네. 거기가.
그래서 이따 그 강남의 변천사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시간에는 그것까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영화도 있었잖아요. 강남. 그렇죠. 강남 70.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강남에서 개발이 돼서 된 대표적인 데가 음악 아파트죠. 네. 음악. 음악 아파트가 그때 맞긴 한데 이제 그 주거를 먼저 안정화시켜야 되니까 국내 부동산은 항상 모든 도시에 주거를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산업시설을 넣는 구조라 네. 사실은 그때 당시에 강남의 그런 부분은 베드타운이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거기를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교육 부분도 넣었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학교들을 다 좋은 맞아요. 학교들 이주시켰고 파락군을 옮겼죠. 다 이전시켰고. 근데 앞으로도 강남이 영원한 강남이 되지 않는다고 저희는 봅니다. 네, 패러다임은 계속 바뀝니다. 그럼 저희 마포라기온 FM인데 마포구 어떻게 보시나요? 마포구요. 네, 마포구도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마포구 글쎄요. 많이 안 올랐다. 네. 실제로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부동산은 정부 정책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없지 않아 큰 건데 마포구의 지금 정책은 상암이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상암 DMC가. 네. 근데 상암 DMC가 뭐 사실은 큰 역할을 했죠. 왜냐면 상암 월드컵 경기장이 들어왔을 때도 상암 뭐 지역 크게 뭐 없었거든요. 근데 상암 DMC가 오면서 이제 큰 변화를 일으켰는데 아까 강남 얘기를 하다가 이제 이쪽으로 넘어오는데 그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암 DMC라는 게 어쨌든 회사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 우리가 강남에 대해서 변화를 이렇게 보는 기준이 외환위기 전후로 나누거든요. 네. 97년. 그렇죠. 사실 외환위기가 있기 전에는 강남은 뭐 서울 집값의 평균값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강남 그 폭을 올린 거는 불과 20년밖에 안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외환위기가 있고 나서 그 다음에 테헤란로에 IT 회사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테헤란로. 고르기 시작하면서 강남의 집값이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네. 자리를 제대로 잡으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왜 강남이 영원하지 않다고 얘기를 말씀을 드리는 게 판교 IT밸리가 생기면서 일부 IT 회사들이 옮겨갔죠. 또 심지어 삼성 같은 경우는 그 평택에 고속지구를 만들면서 삼성 계열사들이 옮겨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삼성이나 테헤란로 근처에 오피스가 공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계열사 같이 따라가는 거죠. 그런 걸 본다면 강남이 쉽게 깨지지는 않아요. 거기에 지금 주거며 학군이며 이런 게 잘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과연 영원할까요?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보는 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좀 새로운 상식이네요. 새로운 관점. 근데 워낙 강남 교육구다 보니까 교육 때문이라도 그쪽은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요? 강남 워낙 그 젊은 사람들 그리고 부모님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지역으로 모두 대치동 학원가나 모두가 몰리잖아요. 교육 때문에. 그렇죠. 그거는 맞는데 그 강남이 영원할 건지 아닐 건지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눠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상업 시설에 대한 부분으로의 투자를 대한 걸 봐야 될 건지 아니면 진짜 내가 집을 옮겨서 살아야 될 거에 대한 걸 볼 건지. 근데 이걸 사람들이 약간 혼동하거든요. 그런 이슈가 있군요. 어렵네요. 저는 아까 경제 얘기 딱 나올 때부터 약간 좀 나는 글렀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기억력이 나왔었나요? 네, 많이 나왔었습니다. 근데 뭐 그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사실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실제로 얘기를 안 하면 이게 얘기 안 되는 부분이라. 그렇죠. 삼성전자가 나왔네요. S전자. S전자를 해야 되는데. S전자. 네, 어쨌든. 죄송합니다. 뭐 이건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하고.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지표를 명확하게 보려면 그러니까 이제 그 뉴스가 아닌 지표로 저희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가장 논리적인 거고 그게 가장 정확한 거고 그 경제 사이트를 보면 economist.com이라는 데가 있어요. 네, 그쪽을 들어가면 전 세계 그 집값에 대해서 나와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평가가 되어 있는 건가요? 그렇죠. 연도별로 어떻게 변했다. 주요 도시별로 찍으면 다 나옵니다. 그래서 근데 그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우리나라랑 비교할 수 있는 주요 국가들을 따져봐야죠. 그래서 비슷한 국가들이나 아니면 GDP 대비 같이 상승했던 것들. 그렇게 했을 때 집값이 과연 비슷하게 갔을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 이제 경제는 국내 경기가 아니에요. 이제
뭐 외환위기 위에 이후로 그다음에 우리나라 경제가 세계 경제에 포함이 됐기 때문에 같이 움직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 우리나라 집값이 뭐 국내 뭐 정치적인 부분과 정책적인 부분,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그 공급적인 부분, 부동산 공급적인 부분에 움직이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사실은 더 큰 거는 세계 부동산 경기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가장 크다고 저희는 바라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고 나면 아 여기가 우리가 좀 더 오를 수도 있고 좀 더 값어치가 있겠다라는 걸 좀 더 명확하게 볼 수 있죠. 사실 저는 좀 궁금했던 게 뭐냐면요. 네네. 뉴스를 볼 때마다 우리가 가장 비교가 많이 되는 그 나라가 일본이거든요. 네네. 왜냐면은 일본이 이제 계속 이제 정부에서 빚을 내서 집을 사라 이렇게 하면서 그게 우리나라가 지금 일본으로 똑같은 전철을 밟아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도 많이 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거를 좀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요. 네. 보는 시선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 대한 그 아까 방금 말씀하셨던 그 우리가 같이 가는 부분과 전혀 다른 부분을 시선을 보는 게 있는데 거기 숨어져 있는 얘기는 뭐냐면 첫 번째 말한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인구 감소예요. 인구 감소로 인해서 움직이는. 그러니까 인구 감소로 인해서 그 집들이 그 버블이 생기고 그 버블이 생기고 있는데 그거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인구 감소에 의해서 수요가 없다 보니 버블이 깨지면서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 잘못된 상식이 많이 있거든요. 잘못된 거. 근데 실제로는 그것 때문에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적당한 시기에 걔네가 그러니까 정부에서 금리에 대한 걸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실제 데이터로도 나와 있고요. 네. 근데 왜냐면 일본과처럼 인구 감소가 된 나라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뭐 대표적으로 뭐 독일도 그렇고 미국도 다 여러 나라가 있는데 걔네들은 오히려 더 그러니까 주식도 더 많이 오르고 집값도 더 많이 상승했죠. 왜냐면 일본을 보고 학습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일본이 우리나라랑 같다? 그건 조금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좋은 반면교사로 삼아가지고 그렇죠. 대책을 좀 찾아야겠네요. 네, 충분히 그렇게 그럴 부분이 있고요. 네네. 공부를 해야 되고요. 진짜. 이렇게 경제 공부 지표 이런 거 이코노미스트.com 이런 데 가서 열심히 시간만 있으면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또 필요한 게 뭔가요? 이게 우리가 공부만 한다고 해서 부동산에 툭툭 살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뭐 어느 정도 뭐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부동산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투자를 하고 이렇게 할 수가 내가 지금 있을까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나보고 아무리 공부를 하라는 공부를 거야? 이런 생각 들거든요. 저희 부모님이 하셨던 네. 저희 작은아버지가 하셨던 얘기예요. 정확하게 저희 작은아버지가 뭐라고 그러셨냐면 은행에 있는 돈이 내 돈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집을 받아서 집을 사라 정신승리. 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뭐 방법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확신이 있다면 그거 뭐 할 수도 있죠. 네. 근데 이제 그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재테크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고전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저축이에요. 저축을 해서 그렇죠. 티끌모아 예. 태산이라는 이제 그렇죠. 예전부터 나왔던. 티끌. 근데 사실은 요즘에 티끌모아 태산이 아니고 티끌모아 티끌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예전 같은 게 부모 세대 같은 경우는 고금리였어요. 그러니까 맞아요. 10% 이상에 대한 금리를 받고 그런 시대가 있었죠. 네. 그런 시대가 거기에 있었다고. 복리 이자까지 주는 네. 상품들도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티끌모아 태산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티끌 모으면 티끌입니다. 근데 저축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저축 당연히 해야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이익을 만들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부분을 따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분양 시장에는 꼭 아파트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네. 상가도 있고 오피스도 있고 오피스텔도 있고 뭐 다양한 상품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국내에 있는 대부분에 있는 그 부동산 그 규제는 주택입니다. 상가 오피스텔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출 규제도 그렇고 모든 부분.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오피스를 투자를 해.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수익형 부동산이 네. 되잖아요. 그러면 100%를 내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 분양을 받으면 10%만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2억짜리 내가 뭐 오피스를 산다. 네. 그러면 실제 투자되는 건 2천만 원이 당장 필요한 거죠. 근데 이제 일정 시간이 지나고 중도금이 뭐 무이자여도 네. 한 번 돈을 내야 되는 시점이 와요. 네. 근데 이제 이거를 사고 나서 전매 시장이 아니고 끌고 가야 되는데 욕심이 생기는 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축합니다. 내 거 만들고 싶어서. 아예. 그러면 이제 그게 돈이 되는 거죠.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눈빛들이 갑자기 반짝반짝 눈을 쪼고 세우고 있어요. 아니 왜냐면 저도 이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도 부동산을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네네. 그냥 전세 이렇게 살고 있는 건데 네. 어느 날 이제 회사에서 이렇게 여유 시간 남는 시간에 한 40 넘으신 네네. 어르신이 오셔가지고 너 나이 때부터 부동산으로 시작을 하는 게 네. 좋다. 지금 자기는 너 나이 때부터 그러지 않은 게 되게 네. 후회가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저는 지금 부동산을 할 돈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딱 그 말을 하셨어요. 네. 2억짜리 집을 사기 위해서 너한테 2억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야. 딱 지금 맞습니다. 분양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분양을 받아서 그렇게 하면서 너 걸로 만들어가는 거야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여기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2억짜리를 아무 지역이나 살 수는 없잖아요. 떨어지고 안 좋은 지역에 사면 그 네. 2억이 빚이 되고 부채가 되는 거니까. 네. 그러면 이제 투명한 눈으로 어느 지역에 어떤 거를 사야 될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아 여기에 발전되겠구나. 그럼 공부를 투명한 하셔야 눈은 됩니다. 필수네요. 그러면 가장 기본이네요, 기본. 그러면 저는 2천만 원만 있으면 부동산 투자할 수 있는 건가요? 충분히 가능하죠. 할 수는 있죠. 네. 1천만 원. 뭐 경우에 경우에 따라 충분히 가능하죠. 네. 그러면 500만 원. 자꾸 그렇게 하시면 그러면 제 생각에 왜냐하면 기준을 만들어 드려야 돼요. 이코노미스트닷컴에 들어가서 그걸 볼 수 있는 시간과 노력이 있는 분들이 이 투자가 가능한 거고요. 그리고 최소한 1,000만 원 이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할 수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게 보셔도 되는데 그 어떤 규정을 정하면 내가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기기 네.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저 그렇죠. 저 같은 정하지 경우는 말자. 사실은 이쪽 일을 하기 전에는 저도 이제 회사를 오랫동안 다녔거든요. 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준비를 하면서 투자자의 길을 가야겠다 하면서 네. 이제 이렇게 나온 지 좀 됐는데 네. 제가 그 나오기 전에 저도 회사원일 때는 네. 8억짜리 상가를 제가 살 수 있을까? 눈도 그러니까 쳐다도 안 봤죠. 그쵸, 그쵸. 너무 억짜리. 높- 네. 내가 8억을 언제 모아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요. 들거든요. 죽어요. 8억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그쵸. 드니까. 죽습니다. 근데 하더라고요. 8억이 8억이 현금으로 없어도. 없어도 합니다. 원래 자산에는 부채 플러스 그러니까 자산이라는 것 자체는 부채 플러스 자본이에요. 부채도 자산입니다. 그렇죠. 부채도 자산으로.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자산을 운영하는 거 있어서 부채를 만드는 것도 능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제가 8억짜리를 사고 나서 딱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그게 실제로 지금 4억 이상이 더 올랐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를 분양권을 산 거기 때문에 8억을 다 는 건 아니에요. 저도 10%만 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걸 맨 처음에 전매 시장에 팔아야겠다 네. 고욕심을 했는데 이게 불과 몇 개월 사이에 뭐 4억 정도가 오르니까 이거 끌고 가야겠구나 열심히 일해야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그렇게 10%로 분양받아서 사시면 네네. 분양을 받으시면 나중에 전매 시장에 내놓을 때도 그 수익금은 10%만큼 받는 건가요? 아니죠. 이제 프리미엄이라는 것 자체는 그 4억이라면 4억이라는 프리미엄을 다 받는 거예요. 근데 분양권은 그 양도세 50%를 내야 되죠. 그러면 실제 제가 가져가는 건 2억을 가져가지만 8천만 원 투자해서 2억 그러네요. 가져가면 안 하시겠습니까? 해야 그럴 때는 이제 빚을 내서라도 하는 하겠습니다. 겁니다. 그런 게 확신이고요. 갑자기 현실감이 확 와닿지가 않는데 8천만 원 가지고 2억 얘기가 나오니까 근데 놀랍습니다. 이럴 수는 있죠. 그러니까 8천만 원이라는 거에 너무 큰데 예를 들어서 2억짜리 오피스를 했는데 투자 금액이 2천만 원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그 오피스 같은 경우는 전매에 대한 규제가 없어요. 주택하고 다릅니다. 분양권이 나오면 다음 날 바로 팔아도 돼요. 근데 한 4개월이 지났는데 프리미엄이 4천만 원이 붙은 거죠. 네. 그래서 2천만 원은 세금 내고 2천만 원을 가져갔어. 그러면 4개월 만에 100% 그러니까 200%의 수익이 났는데요. 그럼 이러면 이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거의 믿습니까 수준은? 근데 실제로 그렇게 옆에 있는 친구가 해가지고 오면 그쵸, 이거 혹하죠. 그죠. 안 넘어갈 수 없죠. 이거는. 그게 부동산의 힘이고, 네, 투자의 힘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저희는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 월급을 많이 받으면 삶이 윤택해지지 자산이 증가한다고 생각은 안 해요. 왜 사람이 더 많은 돈을 쓰게끔 돼 있거든요. 근데 진짜 자기 자산을 늘리고 자기가 많은 돈을 모으기 위해서는 재테크가 꼭 필요하더라. 네.
근데 그 저축만으로는 사실은 쉽지 않더라. 그러면 저축은 필요하되 그걸 갖고 어떤 걸 투자하냐에 따라서 네. 달라지더라. 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코인 이런 걸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한강 가는 투자가 아니라 투기도 아니고요. 이거는 도박이죠 그런 거. 아 맞습니다. 도박 이상의. 근데 코인이 왜 뜨게 돼? 뭐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돼서 뭐 나머지 얘기는 또 다음 주에 하긴 해야 되겠는데 저 한 가지 궁금했던 게 코인은 그럼 왜 뜨는 걸까요? 이게 투기죠. 그러니까 옆에서 가장 큰 게 뭐냐면 옆에서 잠깐 사이에 20%를 벌었더라. 하루가 지났더니 40%가 됐더라. 거기에 사람들이 이제 혹하는 거고. 욕하는 거죠. 사실 제가 주식도 하고 있는데 주식도 또 나름 전문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네. 거기 보면 제가 그러니까 주식을 하는 사람들한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테마주랑 작전주는 절대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사람 심리상 그걸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게 빨간불이 막 보이고 호가창에서 막 주식이 오르는 거 보고 있으면 내가 잠깐 투자하면 당장 몇만 원 먹을 것 같고 지금 몇십만 들어가야 원 될 것 먹을 것 같은데. 같고 그렇죠. 그 느낌 코인 똑같습니다. 근데 들어가셨네 몇 번. 왜냐면 이 코인이란 기술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쵸, 이 패턴이 너무 나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작전주나 테마주보다 더 안 좋은 게 코인이거든요. 왜냐면 주식은 마감이 있어요. 3시 반이 되면 마감을 그렇죠. 합니다. 마감하죠. 네. 근데 얘는 그 휴일 날도 쉬고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이제 원래 하던 일들, 본인들이 원래 하던 일들을 할 수 있는데 코인은 그게 안 되죠. 24시간 365일 돌아가니. 코인은 쉬는 날이 그렇죠. 없어. 계속 그냥 만약에 24시간. 올라도 잠은 못 자고요. 떨어져도 잠 못 네. 잡니다. 네. 눈 돌아가는 거죠. 네. 그래서 코인을 하면 생활이 망가지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네. 뭐 얼마 전에도 뭐 그 회사 화장실에서 휴대폰 보고 안절부절 못 하시는 분들은 다 많았어요. 코인 하시는 네, 분들이라고 엄청 이슈였죠. 네, 엄청 이슈였더라고요. 자 이제 다시 부동산 얘기로 넘어오죠. 네, 뭐 가려고 하는데 시간이 벌써. 끝났나요 끝날 벌써? 시간인가요? 벌써 끝났나요? 끝날 시간이에요. 나 아직 궁금한 게 많은데. 다음 주에도 있으니까요. 네. 저희 다음 주에도 있으니까. 따로 제가 연락을 네. 드릴게요. 개인적으로 네. 궁금한. 네. 어쨌든 뭐 사실 이 정도로 해야 다음 주에 기대감이 더 높아지는 거거든요. 네. 사실 이 정도로. 네. 오늘 그러면 가볍게 우리가 뭐 부동산 투자는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다 정도만 확인된 것 같고요. 다음 주 주제는 서울의 변천사. 서울의 변천사. 서울이 어떻게 변했냐. 개인적으로 또 역사를 네. 좋아해서 참 기본적인 재미있을 우리 것 같아요. 소양을 또 아는 네. 시간을 좀 가질 예정입니다. 서울에 변화하는 걸 좀 알아야지. 그래야지 그 앞으로 다음 투자처를 알 수가 있거든요. 마이크가 지금 상태가 좀 안 좋네요. 네. 네,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서울의 변천사를 알아야지. 깨져요. 마이크가 깨져요. 네,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서울의 변천사를 알아야지 이 다음 패러다임,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 앞으로 괜찮아질 건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넥스트 강남이 어디냐? 그렇죠. 과거를 알아야지 미래가 보입니다. 네. 그래서 다음 시간은 서울의 변천사에 대해서 살짝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너무 유익하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예, 어쨌든 혼자 사는 법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마지막 곡으로 How Long Will I Love You About Time의 곡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혼자 사는 우리 혼자 사도 잘 산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저 마이크가